부동산 연구소장,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장, 한국건대사 학회장,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위원장, 국사편찬위원 등을 여기 또는 활동 중이시며 무엇보다 독립운동사 발굴과 현상에 큰 업적을 쌓으셨고 특히 왕산군 중의 항일 독립운동을 비롯 강복군, 임시정부 연구 등 이와 관련한 저서가 100여 권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안동대학교 교수이시며 경상북도 독립운동 비연감량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교수님 강의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합니다. 혹시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녁에는 좀 목이 쉴 것 같습니다. 전체가 울리면 조금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제 그냥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어제 한참 쉬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첫 타이틀을 치고 나가면 좋다 그런 이야기 들을까 고민하다가 전국 한국 독립운동가의 변변한 근데 요즘 흔한 말로 전국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도 너무 편해서 조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아까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경상북도 사람들이 쭉 갖고 내려온 정신을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도 같겠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어떤 정신이 있을까요? 이걸 찾아달라는 게 지사님의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지사님이 굉장히 얄미우게 느껴지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 그거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5명 포럼 위원들이 위촉을 받고 이걸 이제 찾아 나서는데 우리 저 독립운동 기념관에 학예연구부장 우리 강윤정 학예연구부장이 저 뒤에 그 65명 중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끼다 하는 그 끼다라는 그 말이 사람 잡는 줄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경상북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경상북도죠. 근데 지금 경상북도가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189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옛날에는 경상북도란 말이 존재한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경상도지. 경상도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지금 700년 전입니다. 1314년 경상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그게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로 만들어진 건 18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년이 채 안 된 일이에요. 자, 그 경상북도 사람들의 정신을 한번 찾아내봐라. 어려운 숙제거리를 맡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덤벙덤벙 고대에는 화랑정신, 중세에는 선비정신, 근대에는 호국정신이라는 게 있고 근데 호국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또 호국이냐? 그 다음에 현대 와서 새마을정신 이렇게 4개를 했더니 그러면 선비정신이 뭐냐? 이제 또 되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방풍에 내려오는 정신 4가지를 정해보자. 그래서 연구진들이 다시 모여서 논의한 결과 4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4가지가 바로 첫 번째 올거정이라고 정의로 그러니까 선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릴 때 자라면서 20살이 되면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는데 뜻을 반듯하게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은 선비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반듯하게 세운 뜻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 줘야 합니다. 뜻이 곧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화랑도 그 교과서에 등장하는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임신서기서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경기 남산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2명이 산속에서 방울 새고 공부를 하면서 그 하늘에다가 명세하는 서기, 맹세하는 기록을 새긴 겁니다. 우리가 3년 안에 이 공부를 다 못하면 하늘에서 벌을 줘도 좋다.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라의 충미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 청소년이 새겨둔 겁니다. 뜻을 반듯하게 세워두어서 올곧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랑도 불구하고 선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올곧어야 됩니다. 또 해방된 뒤에도 나라 살리는 일 모두 다 올곧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사람들이야말로 올곧습니다.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신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류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나의 정신 중에서 풍류도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산천을 다니면서 그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게 문화일치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그게 자연의 천리에 순응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흥이 있고 흥이 난다고 하는 그리고 신명 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명 들린다고 표현하습니다. 신바람 나는 그러한 정신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건 어떤 단어인데 화이라는 게 어울림이라는 말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통합해서 그래서 두레라는 것도 있고 여기 상주의 조명원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통합하는 요즘처럼 좌빨 우빨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해 나와 그 정신. 그리고 보수골통이 아니라 진보적인 것. 신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제일 후진 국가입니다. 그 제일 후진 국가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해양을 개척하는 개척 정신. 중국과 요즘은 우리가 항상 뭐 문화를 받으면 미국에서 받았지만 옛날에는 문화를 받으면 항상 중국이고 중국을 가려면 백제와 고구려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뚫어보려고 북으로 보고 나아가 왔습니다. 그게 한강 진출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뒤로 바다를 통해서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진취적인 자세. 이런 것이 이제 창신에서 존재한다. 쭉 독립운동사에서 나타나고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여러 번. 뿐만 아니라 4.19의 시작도 대구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4.19보다 더 앞에 2월 28일 날 2.28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또 이 땅에 개국사회를 부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근대로 향해 나아가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아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놓고 물론 순서는 좀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어떤 순서로 놓을까? 그래서 한 글자를 한 글자로 해서 정, 신, 의, 창 이렇게 부르기 좋게 정의, 신명, 화의, 창신 이런 거 시험 치면 100점 못 맞는다. 그래서 정신의 창 하면 그만 알아둬. 그래서 정신의 창 이렇게 정신의 창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아주 잘했다. 비양 붙으면 들어보니까 이게 경상북도의 정신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한국의 대표 정신인 것 같다. 그래서 지사님 뜻으로 한국을 앞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올곧은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함께 어울려 앞장서 열어가자. 이게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가르치기 위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문장이고요. 경상북도 경북의 혼 하면 정신의 창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험삼아 이야기해요. 제가 경북의 혼 하면 정신의 창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믿음이 맞는지. 자, 경북의 혼 정신의 창. 되지. 그렇게 정신의 창 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 다음부터 바꿔서 하려고. 됐어요. 근데 창 한번 보니까 왠지 이 창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입니다. 아까는 창조, 창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어떤 거냐? 이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가 바로 여기, '경북에 신라에, 화랑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할 때 선비 문화의 뿌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창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면 어떻게 돼요? 세계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런 의미로도 활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경상북도의 정체성 정립 자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 독립운동사인데요. 그런데 잘 앞에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이죠. 식민지 해방운동하고 독립운동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왠지 식민지 해방운동 하니까 좀 좌파 냄새가 안 납니까? 코가 아주 잘 튀는 분은 좌파 냄새 난다. 우리 보통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식민지 해방운동.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식민지 해방운동이 다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살아간다. 이런 국가는 무슨 국가고? 예, 제국주의 국가예요. 앞에 답이 있습니다. 빨간 눈치가 빠르고 답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여기, 좀 빨간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빨간 게 서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는 제일 먼저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 네덜란드 시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뭐 이쯤 되면 한 12개쯤 돼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뭡니까? 식민지 경험을 다 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전 세계에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들 중에 어떤 형편이었을까? 어떤 나라든 간에 식민지를 겪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왜 최악일까요? 바로 옆에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시집하셨어요? 네. 시집 못 갔는 줄 알고 보내는 아니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앞집에 사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저 대구 쪽에 사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 요즘 아이들 뭐라고 해왔습니까? 그러면 미국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농담이지만 바로 제국주의 국가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통치가 제일 강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국가 바로 옆에서 벗어난 나라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런 나라 그 바로 곁에 우리처럼 일본 바로 곁에 있는 나라. 그러니 정 감이 안 잡히죠. 영국의 바로 곁에 있는 나라. 영국 바로 곁에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답하신 분은 멀잖아. 아일랜드 한 다녀오실 거예요. 아일랜드는 우리가 영국을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영국. 신사의 나라. 아일랜드 사람한테 가서 영국 신사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영국의 공격을 받은 게 880년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반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때 늘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딱 두 가지 뉴스. 하나는 베트남 전쟁과 하나는 영국 런던의 폭탄 테러, IRA의 폭탄 테러. 이 뉴스가 늘 제 귀에 어릴 때도 들렸어요. 제가 벌써 어릴 때 타고난 것 같아요. 벌써 그때부터. 그 아일랜드의 사람들이 런던에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면서 북아일랜드를 전부 빼앗겨 있는 거니까
북한 테러 어쩌다 하고서 라디오 뉴스에 나오는 그게 IR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일랜드 공화국입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인가 영국 여왕이 가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요즘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 역사에 대한 통안의 잘못을 사죄하고 하는 것처럼 아베하고는 정반대로 갑니다. 영국의 여왕이 나서서 그렇게 아일랜드 사람들을 지금도 무마를 이렇게 합니다. 비밀을 해요. 메르켈도 그렇게 하고 아베는 우리 불지르고 아베는 막 불지르는. 그래서 인접국가의 통치를 받는 것이어서 가장 통치 강도가 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힘의 차이가 비슷하면은 계속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아일랜드는 그렇고, 아일랜드는 영국보다 힘은 적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한 번도 영국 사람들을 좋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저거는 위기한 놈들이에요. 왜? 그게 이제 종교가 다르다. 가톨릭하고 영국교회하고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번도 일본이 우리보다도 문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놈한테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강성을 띠는 나라를 이야기하면 한국과 아일랜드 두 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이 펼친 이 역사를 보면 대개 한국은 51년, 그러니까 50년을 잡았거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트남은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예. 이게 다 보고 예술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요. 이건 좀 어렵죠. 저 꽃을 많이 만든다는 나라. 네덜란드의 식민지죠. 인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펼치는 역사들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의 독립운동은 세계에서 제일 강성을 띱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51년을 한번 보면요. 1894년에 처음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야기 아닙니다. 한말의 근대사회라서 처음 일어나는 의병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요 51년간의 독립운동입니다. 그 중에 정확하게 중간이 3.1운동이 있습니다. 그죠? 3.1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전반기 25년, 후반기 26년, 그러니까 전후반기 25년씩이다. 이렇게 보면 마칠 때 시험 치는 거니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25년, 26년. 근데 이 전반기의 독립운동은 크게 봐서 아주 크게 보면 두 개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의병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계몽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주로 이 계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 계열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만주의 독립운동. 이 계열이 이렇게 오고 이 계열이 이렇게 갑니다. 달라지는 거죠. 왕산 선생은 바로 활동이 이때입니다. 1896년, 그 다음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여기 해당합니다. 왕산 선생의 활동 기간입니다. 이 처음부터 이 끝까지 활동한 사람, 이제 백봉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여기만 의병 처음에 1895년만 하고 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1운동 때만 딱 하고 만 사람도 있고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여기에 1944년 5년에만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사람은 많겠죠. 그런데 왕산 선생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 1908년까지 순국하실 때까지 활동하신 거죠. 이렇게 보죠. 그리고 오늘 오시기 전에 왕산 선생께서
의병 투쟁을 펼치신 내용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좀 갈까? 또 많은 분들이 의병하고 독립운동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의병도 전체 독립운동 중에 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병하고 계몽운동 차이가 뭐냐? 의병은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1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부터 역사가 또 확 바뀝니다. 여기에서 의병이 보수 세력이고 요 계몽운동하는 사람이 진보 세력입니다. 여기는 보수 유림들이 바로 싸워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분들인데 주로 이분들은 전부 보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란 말은 보수 꼴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구 꼴통이라는 거하고 보수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갑자기 무슨 나쁜 균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면역 기능으로 싸우잖아요. 그게 보수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죠. 체제를 갖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이 없는 새로운 갑자기 어떤 병이 들어오거나 에볼라 바이러스 나오거나 희한한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백신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그게 진보. 그게 진보라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사실은 어울려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극단적으로 네 필요 없어 하고 자빠지기 시작하면 극좌가 아니고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나쁘다 하면 의병이 일으켜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다. 또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정통적인 승리학, 주자, 우리 유학 이걸 가지고 서양열강에게 못 이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서양열강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돼. 사상, 문화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여서 사람을 기르고 자본을 길러야 돼. 여기 계몽입니다. 여기 진보입니다. 이분들이 바라볼 때는 야 너무 간다. 이분들이 이걸 볼 때는 너무 보수다. 그러다가 통합을 하고 요 3.1운동 때 되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회주의가 옵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 독립운동의 3.1운동 때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독립운동은 좌파 독립운동, 우파 독립운동으로 갑니다. 그럴 때 좌파고 우파에서 욕하고 좌파에서 우파고 욕하고 등걸리고 하기도 하지만 그 독립운동은 서로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나라 밖으로 망명하는 만주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 민주정부, 미주지역, 일본지역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제일 첫 번째 의병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처음 일어난 거죠.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동입니다. 1894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동학이 일어나고 야단일 때 일본군에게 맞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병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냐면 1894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것은 그 다음에 1895년 그보다 1년 더 뒤의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1년 전에 이미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러고서 전국의 최고의 그 당시에 정보망이 최신 정보망이 전신선인데 그 전신선 사용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서 바로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일본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경복궁을 점령당한 데 대하여 이것을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첫 의병이 일어난 것이 안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발상지, 출발지가 경북이고 안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칠 때 시험 치면서 1번 문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이러면 경북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시군으로 가면 안동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전독할 건 있습니까? 경북하고 말지요. 경북. 경북만 쓰면 만집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고쳤는데 또 안 고친 게 돌아오더라고요. 아, 보내놓고 그래. 이게 이제 12년도에 통계인데 내가 어제 새로 버전으로 바꿨는데 보내놓고는 없어요. 얘기 그 지금 전국에서 동시유공자 훈장받은 분입니다. 훈장받은 분이 올해 통계를 경상북도가 2080명, 작년에 2060명.
이건 2012년도 통계라서. 그런데 1등이죠, 단연. 그러니까 2등은 이렇게 배에 있습니다. 이 어깨도 아니고. 2등 그룹은 1000명 선입니다. 탁월하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독립유공자 제일 많은 곳 어디입니까? 경북이에요. 근데 이제 시군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답답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당장 구미가 어디 가는지 쳐다보시잖아요. 예. 여기 구미라는 곳은 요즘 구미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선산구미권. 그런데 지금 요 수치가, 요 구미하고 요 수치가 사실은 전국의 시군 평균치입니다. 전국의 시군 평균치가 지금 34만 주 됐습니다. 그런데 암동은 워낙 전국에서 제일 독립유공자가 많습니다.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10배가 넘습니다. 영덕이 202명으로 지금 막 200명 선수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보시면 의성이나 청성이나 여기 대구는 달성을 포함한 겁니다. 대구는 사실은 이만큼 내려옵니다. 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경상북도의 북부지역 안동권 지역 쪽이 예천도 그렇고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해계문화권이라 해야 될지 안동문화권이라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병이 자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은 것도 경북이다.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것도 경북이다. 근데 처음에 의병이 일어날 때 전기의병과 후기의병으로 나누면 왕상 선생은 요 전기의병의 서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2, 3일 만에 관군한테 밀리면서 끝났다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1904년부터 1908년 사이에 4년 반을 불꽃처럼 살아요. 특히 허희 선생의 특징은 대개 모든 의병들이 자기 출신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경기도, 강원도, 특히 한탄강 유역 일대에서 활약을 했다는 사실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전국의 유림들에게 메시지 밀서를 보내서 의병 일으키도록 독려합니다. 전국적인 그림을 그렸던 인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강현 선생은 전기의 이런 때도 일어나고 중기 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무과의 급제에서 무관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 허기 선생과 그 비슷한 시기에 잡혀서 그 전쟁을 벌이다가 복숭아뼈에 총알을 맞아서 그 복숭아뼈에 총알을 맞으니까 피가 날 때 막 그 산속으로 숨지만 핏자국이 남은 이 부분이 따라가서 결국 잡는데 그때 나중에 시를 짓지요. 그냥 나 심장을 통과하지 왜 이 복숭아뼈를 맞추어서 내가 욕되게 잡히고 하게 하냐면서 그 한탄하는 시를 씁니다. 이강현 선생, 이 영천의 보현산 남쪽으로 정환직 정용기라는 부자 사입니다. 정환직 선생은 덕수궁에서 고종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분이죠. 그랬는데 고종 황제의 뜻을 받아서 내려와서 아들에게 의병을 일으켜라. 그래서 아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대장을 하는데 이방면 축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하는 아들이 전사를 하면 아버지가 다시 그 의병을 이끌고 의병대장을 이어서 나섰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자간이 의병을 하다가 다 수복을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죠. 그 다음 영덕의 신돌석 의병을 너무나 잘 아시죠. 신돌석이라는 의병은 평민 출신 의병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신돌석 의병장 아래에 양반 유생 부하가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신부사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뭐냐면 아이고 그 집안 쌍놈이래. 우리 집안 그 집안에 비하면 대단히 높지.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요즘 무슨 양반 타령하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이 좀 더 나아. 그래서
뭐에 많이 났다. 예.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1906년에서 8년 사이에 신돌석 의병은 2년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신돌석이라는 분의 의병장이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었거든요. 마지막에 30살 간 넘은 이 신돌석이라는 의병 아래에 50세 먹은, 그 당시 50세면 지금 70세하고 같습니다. 양반 유생이 부하로 있는 거예요. 참봉도 있고 주사도 있어요. 이 가부경장 때 주사라는 직책이 처음 나옵니다. 이분들이 젊은 신돌석 부하로서 움직인다. 그래서 나중에 해산됐을 때 그 중에 50세 먹은 유생이 일본군에게 잡혀서 신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토벌대 기록이라고 해서 그 일본인대로 하면은 그 신문 기록이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너 대장 신돌석이 나쁜 놈이지. 뭐 예를 들자면 생긴 게 어떠냐? 신돌석은 얼굴이 천년도로 늙었어요. 좀 얼굴이 좀 얼었다. 그 다음에 수염은 좀 짧다. 얼굴은 피부가 당연히 검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냐? 술 별로 안 먹는다. 여자 좋아하냐? 여자 별로 안 좋아하냐? 그러면 부하들은 따르느냐? 부하들의 신망은 대단히 높고, 이런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대로 신문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그 경찰 기록처럼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세 먹은 유생이 평민신분의 30살 먹은 자기 대장에 대하여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보입니다. 일본군이 그걸 받아 적으면서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2년 8개월 동안 투쟁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신돌석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현상을 놓죠. 그랬던 신돌석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면 바로 철저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고 하는 중세사회의 지배계급의 그 중세사회에서 평등사회로 가는 역사가 컵나가는 진보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도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식민지 사관 중에 제일 핵심이 정체성 이론이라죠. 조선의 역사는 스스로 힘으로 발전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켰어. 이것이 식민사관을 부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신돌석이라는 인물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보수 유림들의 의병투쟁이 다음으로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싸워봐도 의병해봐도 무기도 그렇고 훈련도 안 되는 진짜 나라가 망할 때 싸워야 될 군대는 국군이거든요. 국군은 해산되어버렸고 더 이상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싸워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열강들을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태양을 다녀온 사람들이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뭘? 사상도 체제도 공자 찾아가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와 문화, 체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학교에서 세계지리, 상업, 과학, 물리, 기하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모임이고 대한협회 안동지혜라는 것도 나오고 신주지혜도 나오고 여러 무슨 지혜가 나타납니다. 학교도 나타나고 학교를 만듭시다. 그 중에서 안동의 협동학교라는 학교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지금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협동학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안동하면은 보수적이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보수 유림들이 차 있는 곳에서 아주 깃발을 내걸고 신경을 끌고 나갔으니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대한협회 안동지혜 취지서를 보면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안동지혜를 만드는데 이 취지서가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쓴 건데 여기에 대한협회가 뭐냐? 딱 나옵니다. 대한국민 정당의 모임이다. 정당, 지금 이야기하는 정당의 모임이다. 우리 한도 역시
국민이 있다. 그런데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 공산이다. 이때까지 국은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봤어요? 왕. 그래서 군주사회. 이때까지 항상 전통적으로 유림들은 항상 국가의 주인은 왕이죠. 모든 땅은 왕토죠. 그렇게 만든 써 왔는데 국가의 주인은 민이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석비상명성이 안동의 강변에 2,000명, 1,000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민입니다. 지금 황제가 살아있습니다. 1909년에 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이 주인이죠. 이 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그런데 저 문명국가들을 바라보면 그 민이 각각 개인마다 자기 역할을 다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민이다. 민. 이제는 왕한테 맡기야 되지 않는 거예요. 왕한테 맡길 일이 아니다. 군주사회가 아니다. 치고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석기상영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미 전통 유림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민의 사회, 민주사회다 하고서 공화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국제보상은 들어보셨죠? 1905년을 넘었으면 우리가 외채 때문에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가지고 그 돈 갖고 국채를 갚자.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대구에서 터져나옵니다. 그 시작에서 경상북도가 그다음 폭발했고요. 이게 발상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자본을 모아서 빚을 갚고 우리들이 자본을 육성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민족 자본이라는 데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것도 계몽으로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지금까지 진보적으로 나갔는데 나라가 딱 망할 때 되면 보수 유림들은 의병을 다 했지만 의병들이 대개 경상북도의 의병들은 1908년 말이면 대부분 다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남은 의병들이 1909년에 전라도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집중적으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 지리산 일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1909년 말이면 우리 국내의 의병들을 대개 다 끄겨옵니다. 그럼 방법이 더 이상 무장을 해서 투쟁할 수가 없으니 만주로 망명을 해야 됩니다. 왜? 만주에 가서 독립군을 길러야 됩니다. 또 연세 드시고 이때까지 투쟁해 봤지만 유림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해봤지만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에 뭐라고 그러냐? 조선이 원해서 통합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는 안 그래놓고 나중에 살다 보면 어디 나가면 네가 먼저 내가 살라 그랬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네 보고 살라 그랬나? 네가 나한테 막 그런 매달리게 내가 사자 했지.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전 세계에 이것은 한국이 원해서 통합한 거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는데 이때 싸워봐도 안 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두 가지 일본의 허위 주장에 대한 것을 내가 죽음으로써 정평해 주는 것 같다. 또 하나 내가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내 국왕을 지키지 못하고 왕과의 의리, 민족과의 의리를 다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자결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약을 드시고 어떤 분은 몸을 해치기도 하지만 단식 투쟁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이 몸을 몸뚱아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게 단식 자정승부입니다. 그 자정승부한 사람은 전국에 70명을 확인하십니다. 경상북도 사람이 모두 18명입니다. 출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사실은 한 52명 중에 18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은 숫자 10명이 안동 사람. 그러니까 안동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문제가 전국에서 이런 분들을 자정순국자라고 하는데 자정순국. 자정순국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 경북. 이렇게. 문제가 쉽지요. 네. 저는 정말로 다 100점 만점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제가 얼핏 앞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수 유림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깨고 나온 사람들이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두 계열은 서로가 등을 털립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꼭 야당 여당처럼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둘이가 등 돌려가고 그냥 야당입니다. 통합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고 있을 때 나라가 팍 망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 그때 해성과 같이 나타나는 한 인물이 박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상진이라는 분은 원래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경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경주서 사는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대구에 와서 활동하는데 1910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면 이분이 바로 허위 선생님 제자입니다. 이 박상진이라는 분이 양정의숙을 다니고 허위 선생과 마찬가지로 법조계로 진출하지만 자기는 발령받지 않고 그리고 나와서 투쟁의 길에 했습니다. 나라가 딱 망하니까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할 때 우리나라에 번개처럼 전해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혹시 무슨 혁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신해혁명. 신해혁명은 신해냐? 1911년입니다. 순원, 손문이라고 합니다. 그 순원이라는 사람이 만주족은 만주로 돌아가라. 중국 한족이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하나. 이제는 군주사회는 빠빠이. 우리는 민주공화주의를 만들고 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을 하는. 그 신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1912년을 중화민국의 5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쫓아나가게 되면 그 소식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해로 남경으로 뛰어가 봅니다. 왜?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다들 어디로 쫓아가냐면 북경에 가서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인물한테 좀 도움 받으려고 손 내밀고 있을 때 저거하고는 아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원을 만나러 갑니다. 박상진이라는 분도 갔다가 만주로 가봅니다. 만주에 가보니까 안동에서 경상북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본인 굶주리고 병들고 그 양반들이 와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얼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안 되겠다. 결국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면 바로 길은 여기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딱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국내로 돌아와서 저 만주에 뭘 보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돈을 구하러 다니고 무역회사를 만듭니다. 직접 약정골목에 직접 상해를 만들어가지고 무역도 해보고 쌀가게를 내가지고 만주로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박상진이라는 분이 돈을 마련해 보려고 모금을 하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일 부모들에게 돈 내놔라 하고 권총을 갖고 사람을 보내봤는데 이 권총 안 쏴본 사람은 쏠 줄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뜨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총도 쏘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의병을 하다가 조용히 해산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여기 여러분들처럼 속에 잠적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풍기에 소목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최기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타협하자. 당신은 생각하는 게 나라 군주사회 보수적이다. 나는 생각하는 건 공화주의. 한데 만주의 독립군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이때까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우리도 역시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당신이 하는 무장투쟁 받아들일게요.
사고방식 사상은 어떡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공화주의도 인정해다오. 그렇게 해서 1915년에 달성공원에서 광복회를 그게 광복회고 교과서에는 대한광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가 통합을 했는데 이게 불행하죠. 나라에 5년 뒤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제가 처음에 정신의 창할 때 화의 어울림, 통합을 이루고 요즘 자꾸만 대통령 보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편만 자꾸 골라서 써버리니까 자꾸만 쌍꺼풀 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광복회는 바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공화주의, 투쟁 방법은 의병들의 무장투쟁, 이것을 합쳐서 광복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하나 이야기가 바로 좌우학자 또는 진보 보수의 통합의 역사예요. 이 광복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하면 충청도, 경기도, 평안도, 만주로 다 커졌어요. 박상진이 총사령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좌진이라는 인물이 만주에서 부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와 국민혁명이라는 김대영 조직의 최고 출발지가 이 경북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1운동도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도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고 유림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3.1운동이라는 게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면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우리 독립시켜도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에서 대표들이 막 파리로 가요. 그런데 회장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장은 선진국가만 이렇게 모여서 회의가 해요. 그런데 막 바깥에서 두들기면서 야 우리도 독립시키라고 인도 대표도 있고 아르메니아 대표도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허락을 못 받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와서 이제 허락받은 이스라엘이 되는데 유태인들이 한 번도 나라 되살리는 걸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유태인들이 자기 유태 국가를 세웁시다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입니다. 거기에 영국이 돈 받고 동조를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김규식 선생님이 가고 갔을 때 우리 전 민족이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오등원,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족을 선언하노.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만세 뭐 하는데 이 태극기도 만세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의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한 국가 이름이 대한민국. 이게 1919년입니다. 그럴 때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에서 서문박 시장에서 3월 8일 날 일어납니다. 이 3.1운동은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도쿄에서 2월 8일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2월 8일 뒤에 일어났으니까 3.1운동이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맞아요. 한데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3월 1일이니까 3.1운동이 나왔는데 5월 달까지,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5월 달까지로 봐야 되겠죠. 100여일 동안 정리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서문시장에서는 3월 8일,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포항에서, 3월 12일 날 의성 비안에서, 3월 13일은 안동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 퍼져나가는데 유림들이 중심이 된 데도 있고 기독교가 중심이 된 데도 같이 하고, 안동 같은 경우는 유림과 기독교가 같이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특징은 3.1운동은 전국에서 안 일어난 곳이 없으니까 경상북도만 일어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전국의 군 중에서 6개 군 빼놓고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서 강하게 일어나냐 하는데 역시 안동 영덕이라기보다 영해. 안동과 영해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파리장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파리장서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열에 받쳐서 강의했다 해야 잘한 줄 알거든요. 파리 장서라고 하는 것은, 파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프랑스 파리 강의하고 있다 했죠. 그 강화회를 할 때 장서라는 게 뭐냐면 독립청원서가 아주 길어가지고 옛날에 연애편지 있을 때 한 사흘 강가 쓴 것처럼 길어요. 그래서 장서라고. 여기에 독립청원서에 유림 대표는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 그것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5분의 젊은 조금 비교적 중진 유림이 있었는데 그 5분이 논의해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심사, 전창수, 성주표, 안동의 기암 이중호. 기암 이중호는 그 아버지도 24일간 단식해서 순절합니다. 그 5분 중에 3분이 경북분이 논의를 해서 내려와서 파리 장소에 박면우 선생한테 가서 문장을 받고 경상북도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그러다가 충청도에서 하고 있다. 그럼 충청도에서도 서명하고 모두 137명의 서명자를 받아서 그 독립청원서를 상해로 가져가서 김규식 선생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의 주도를 심산 정창수라는 분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자 137명 중에 60%가 경북 선생. 그 다음 만주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을 펼쳤는데요. 만주 지역에서 조금 이따 한칸 넘어가면 만주 그림 나오게 되는데요. 남만주 지역에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한 큰 줄기가 있거든요. 독립운동 중에서 남만주 지역의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이 경학사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신흥 강습소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경북사. 이 교과서에는 이번에 새천년 민주당이나 그 이종걸이라는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의 조부가 이시영이거든요. 그 이시영, 이회영, 이 형제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죠. 맞습니다. 그 이한복 후손들이죠. 그런데 교과서에는 그분들 직업만 잔뜩 써놨는데 요즘 와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동문화권 경북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중심이 됩니다. 이 머리 석주 이상형과 일송 김동삼이라는 분이 제일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회영 선생은 1914년에 국내 자금을 구하러 잠입했다가 잡혀서 1년형을 살고 나와서 북경을 가서 그 다음부터는 만주에 활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끌고 가는 그런 조직에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을 가지고 백서농장이 나왔죠. 이 마른 농장이 군대입니다. 백두산 수적 기술의 비밀 군대입니다. 이런 것을 쭉 이어나가는 핵심 인물이 이럽니다. 이제 연해주하고 중국의 국경선 때 자리 잡은 분이 이성이 있습니다. 여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지금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 백두산이 있고 연변은 이쪽이에요. 우리가 보통 만주를 이야기할 때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을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 이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을 서간도라고 합니다. 이 통화에서 바로 밑에 여기가 지반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반. 지안이라고 요즘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가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센터죠. 여기가 이제 지반인데 여기에 압록강이거든요. 그 압록강 중간에 지반이 있습니다. 대개 경상북도 사람들이 자리 잡는 것은 이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하교가 이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단동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는 자리 잡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하기가 경부선을 타고 올라. 경부선이 1905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나라 망했을 때 경상북도 사람들 대부분 경부선 타고 경의선 타고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서울 사람들하고 이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와이어 상호포란 데가 우리 독립운동 기지 첫 번째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쪽 방향으로 곳곳에 틀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쪽에서 저 북만주까지 올라가면은 지금도 안동 사람들은 집단으로 사는 마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뭐 다음 좋은 기회 있으면 그런 에피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저는 대구 비산동 출신입니다. 가서 남북한 학자 회의한다고 학술회의를 하는데 중국의 한 학자가 발표를 하는데 우리 동네 안동 사람보다 안동말을 더 세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태어났는데 했더니 저 위래. 근데 어떻게 안동말 하니? 나 안동 사람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때 왔어요. 뭐 이러면서 우리 동네 가면 막하 안동 사람들이라고. 그런 데가 한 30여 곳이 지금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한 사람들, 경북인들이 많고 특히 남한주의 본국 사람들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 못합니다. 외국인이어서. 연변 쪽은 나중에 일찍 토지 소유가 풀리지만 만주족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게 살아야 영주권을 주고 나중에는 10년을 넘게 살아야 국민으로 자격을 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 경영, 빌려야 돼요. 만주족들하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양반이었지만 가서는 또 안동 가시면 인천각이라고 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 그 99가지 거기에서 태어난 석기 이상민이 선생 가실 적에 온 가족들 집안이 다 가는데 가서 금방 거지가 돼요. 그래서 독립군 만들려면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오면 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오게 하려면 저기 가면 먹고 살만 하더라도 소문이 나요. 꽃이 있으면 나비가 나온다. 벌이 나온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커보야 돼요. 자금을. 그래서 집에 땅을 헐값에 팔아서 올려도 계속해서 보낼 조직이 필요해요. 그런 조직이 의용단, 주기단 이런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저 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안동 가면 유명한 문정 중에서 학봉 김성희 선생 정가가 있습니다. 학봉 정가에. 그 학봉 정가의 정선 중에 오름하다가 정가재산 세원이나 다 팔아먹었다고 해서 제가 처음 안동 가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어느 정선 이제 나무 집에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한 번씩 쓱쓱 끓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집에 그랬어! 그러면서 그 집 말이야 파랗고 정선이 있었는데 노름해갖고 3번이나 집은 다 말아먹었어. 그런데 그 3번이나 말아먹었다는 분이 어느 날 독립인공제로 포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동대학의 김모야가 저 수를 쓴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돌았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썼겠어요? 자료가 나온 거지. 무슨 자료가 나온 거냐? 바로 그분이 의용단에 만주로 자금을 보내는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그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중앙일보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벌써 3번째 잡혔다고. 벌써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주에 사람과 돈을 보내는 중. 이게 경상북도 센터예요. 자, 그렇게 해봤는데 일본군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주 군부라고 손잡고 우리 독립기들을 막 썰어버리니까 이 압록강 넘어가 위험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멀리 북만주 쪽에다가 하얼빈 왼쪽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요. 큰 기지 어떻게 만들면 좋겠나? 돈이 있어요. 그래서 심산 김창수 선생님이 1925년에 국내로 들어오고 그래서 경상북도 유림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파리장사할 때 본인은 심상이랑 상해로 갔지만 여기 남아있던 분들은 나중에 전통이 나서 차 빼들어서 돈이 시원하고 나오거든요. 이번에 돈이 잘 안 모여. 그래서 8개월 동안 다니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목표에 못 모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상을 입고 다시 상해로 나갑니다. 8개월 동안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밀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유림들의 의리정신입니다. 돈은 북풍 내로 지나놨지만 밀고는 하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심산 선생이 상해에 가서 백범 송 선생을 받은 돈은 많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김구 선생의 제자 나석주에게 권총을 사서 줘갖고 전 국내가 잠잠하다. 우리 국민들 분기탱천시켰어. 그래서 나석주가 권총을 들여서 우리나라 자기 동네 연백 땅을 다 빼앗아간 동양식 주식회사 식산은행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석주거든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 제2차 얘기라고 해요. 다음에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의열투쟁은 지난번에 제가 왕선생 기념사 와서 강의하러 왔을 때도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열투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건 테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열투쟁과 테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집권하고 있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김구를 테러리스트의 최고봉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10만 원권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테러리스트의 얼굴을 최고액권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해서 반대해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을 하늘같이 띄우는 이제 그룹이 지금 집권 세력인데 제가 지금 집권 세력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는 게 아니에요. 테러라고 하는 것은 9.11 테러처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해하는 겁니다.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붕괴될 때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지나가는 사람 무슨 관계예요? 그건 테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은 의열투쟁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민간인은 공격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공격을 뭘로 하느냐? 침략 책임자. 침략 책임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의 왕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총독이, 만주에서는 관동군 사령관, 상해 주둔군 사령관, 상해 총영사관나 공사부, 중국, 일본 공사부. 이게 우리 침략자입니다. 그리고 기관, 동양측식 주식회사.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은 반드시 침략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전쟁이 우리가 독립군이 군대가 있으면 싸우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소수의 인원으로 침략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시현이라는 안동 현대마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열투쟁 우리나라가 나라 밖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안고 들어오는 김시현이 기록을 합니다. 김지습이랍니다. 그 이중교라고 해서 일본말 이주밭이라고 하죠. 이천 다리가 있습니다. 일본 왕궁으로 들어가는 천왕이 들어가는 다리. 그 다리에 북한이 뚫립니다. 왜 뚫렸는가? 이분이 1924년 1월에 뚫렸는데 1923년 9월 1일 동경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이 폭동의 기운을 어디로 빼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리면 좋겠느냐? 일본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돌리죠.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갖고 그 반감을 돌리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보호하자. 그래서 학교로 모여라 해서 그런 축창을 찔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조사한 우리 독립신문사를 운영하던 김성학이라는 분이 나서서 조사했는데 6,688명 희생자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상해에서 다시 수치가 나오는데 23,000명 희생한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기록 사이에는 편차가 크다. 그럼 한 10,000명쯤은 1923년 9월달에 희생당한 겁니다. 이걸 인종 청소라고 합니다. 제노사이드라고. 1923년 9월에 동경에서 10,000명 가까이 되는 한국인들이 죽음에 당해 죽창에 찔려줍니다. 누가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끄러운 역사였다. 그럴 때 의열단에서 상해에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하여 일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김지성입니다. 안동 오미마을 사람. 이종환 의열당 부단장입니다. 이거는 대구입니다. 장진호 이거는 칠곡입니다. 양육 쪽. 대구에 옛날에 이제 연수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지금 중앙로에 옛날에 한국은행 대구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옛날에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입니다. 거기에 폭탄을 집어넣어서 폭발하게 했던 인물이죠. 장진홍입니다. 이거 지금 중앙로에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일본에게 자 우리가 3.1운동 때 내용들을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를 독립시켜다오. 원칙이 뭔데? 인도주의, 자유주의, 평화 이 말들이 전부 어디서 온 말이라고? 침략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유평등 박애 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런데 독립 안 시켜줘요. 그러고 있을 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3.1운동이라고 했죠. 사회주의. 근데 그 사회주의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유신체제 시절에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3.1운동 때 20살 정도 되는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세상에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지금 서해들에게 비겁이 있는데 만들어준다. 그런데 혁명의 이론입니다. 계급투쟁의 이론입니다. 그 계급투쟁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끄어보면 중산층이 만큼 있는 사회가 아니고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있고 대부분은 못 사는 사회다. 그럴 때 이 대부분 못 사는 사람을 무산자 계급, 재산이 없는 계급, 프레프 계급이 이 독점 자본가들이 전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 있습니다. 이들을 공격해서 깨부수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요. 이게 계급투쟁입니다. 이것을 깨부수어야 하는, 타동해야 하는 독점 자본가는 일제고 해방되어야 할 무산자 계급은 식민지 한국입니다. 이 계급투쟁 이론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요. 민족 해방을 해야 돼요. 계급 해방 이론으로 민족 해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3.1운동 때 들어온 이 논리가 24년이 되면 우리나라 다 씁니다. 뭐 국민 성장할 것 없이 전부 이 논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기존에 있던 우파 논리와 좌파 논리가 두 개를 가요. 그래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1925년. 그럼 그때부터는 계급투쟁만 했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듬해에 마지막 황제 순종이 창덕궁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장래일날 3.1운동처럼 똑같은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60만 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60만 세 운동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60만 세 운동 들었어요? 들었어요? 제게는 3.1운동 들었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 3.1운동에 대한 내용은 많고 60만 세 운동은 한 줄로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쓰느냐면 60만 세 운동을 누가 주도했느냐면 조선공산당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조선공산당이 60만 세 운동 그렇게 쓸 수가 없던 시절에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요즘은 그런 내용이 60만 세 운동이 쫙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신시대 때 학교 다니는 머리로 지금 교과서 보면 좌빨 교과서 맞지요? 예, 좌빨 교과서 맞습니다. 그래놓고는 교과서 잘못했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고 자신이 생기고 독립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하는데 홀로 한 게 아니고 우파인 천도교 세력하고 손잡고 해요.
기획하고 끌고 나가고 하는 주도는 조선공산당이 하지만 천도교 세력하고 같이 가요. 이런 좌우합작 맞지요? 좌우합작. 이 좌우합작을 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경북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준태라는 사람은 안동 풍산 사람, 김재봉은 안동 오미마을 사람, 초대 당수입니다. 그 다음 김단야는 김천 계량면 동부동 사람, 권호설은 안동 가일이라는 것은 하회마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곡이라고 하고 가일이라고 하고, 안동 사람도 대단하죠. 정말 안동 사람도 대단합니다. 제가 대구 사람으로서 안동 간 게 88년이니까 이제 27년이 됐는데 27년하고 벌써 반쯤 지나갑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권호설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60만 세으로 기획하고 끌고 나가다. 그리고 1926년 6월에 잡혀 들어가서 1930년 4월에 서대문 연구소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1930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인공자 포상하려고 하니까 벨기에를 포상을 왜 하느냐고 야단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일본에 맞서서 싸워서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30년에 죽었는데 우리가 훈장을 안 드리면 누가 들어요? 북한이 죽어야 되겠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2005년에 독립인공자가 포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포상하기 2년 전에 이 마을에 기념비를 썼어요. 이걸 밀고 나가니까 저보고 좌빨인지 자꾸 좌빨인 것처럼 쳐다보는데 저는 운빨입니다.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아주 운빨입니다. 이게 지금 순종 황제의 서거 때 좌우 합작으로 60만 세를 놓은 거죠. 그 좌우 합작, 통합, 아까 그랬죠. 화입, 어울림. 우리 역사에서 두 번 큰 어울림을 만들어낸 경상북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독립운동을 하는데 세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아나키즘입니다. 아나키즘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정부주의라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반대합니다. 어떠한 권력. 그래서 절대 자유사회를 꿈꾸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박열성경 들어보셨죠? 문경에 박열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려봐 주십시오. 박열기념관이 요 왕산기념관만한 기념관. 그런데 그 기념관에 이제 그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한 명이 들어가서 최근에 박열 선생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이제 새로운 연구거리를 만들려고 연구자들한테 뿌리고 학술회의를 해마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박열 선생에 대해서 막 이제 흥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림이라는 분은 안동 출신의 아나키스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장관을 지냅니다. 엄순봉관, 이분은 영양 출신, 정말 이름 없는 농민의 아들 출신이죠. 이분이 상해에서 친일파들을 죽이고 아리오시 공사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인물. 진우연맹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만들어진 아나키스트, 또 윤의라는 분, 1940년 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아나키스트 항일투쟁 조직들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신간회라는 것입니다. 이 신간회라는 조직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1927년에 나타난 좌우 합작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파와 좌파가 통합해서 독립운동을 끌고 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향교 철폐운동이라는 야해 보이실 겁니다. 유림글이
친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 어디까지 이야기 다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 숫자로 보면 친일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친일이 그냥 친한 것이 아니라 일본 세력과 타협할 정도로 지나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그냥 농민의 입장으로 말할 것도 없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캐톨릭은 들어올 때부터 제국주의로 들어왔고 기독교도 대부분 변절하죠. 대부분 변절하죠. 불교 대부분 변절하죠. 유림 대부분 변절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변절했기 때문에 해방된 뒤에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 당연히 들고 얼마나 하잖아요. 친일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심산선정. 우리 유림계를 청소해야 되겠다. 왜? 대부분 친일했습니다. 향교도 친일하거든요. 유도 진흥회 같은 것도 만듭니다. 유도 진흥회 만들어서 유림들 친일하거든요. 한용운 선생이 왜 그 불교계를 혁신해야 된다고 하냐. 주지들 전부 본사 주지들 모아놓고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 똥이냐? 제일 더러운 게 주지들이라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심사선생 유림계 전부 청소해야 돼. 그래서 유도에 총고문 만들고 성균관 대학 만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소송 당하면서 다 빼앗겼잖아요. 누구 세력이?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시대참여 반대했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 해방되면 나옵니다. 대부분 평양에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추록 성도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이 이 땅에 타협하고 일제에 무릎 꿇고 했던 모든 목사들 2년 동안 자격을 정지해라. 그리고 민족 앞에 신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겠어요? 네가 나가 있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심파, 어르신학파를 만들면서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로 나가죠. 그러면 대부분 주력은 언제 친일했는데 뭐 다 그랬지 뭐. 내가 뭐 그랬나?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유림들이 자기는 안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타협하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산이 위대한 거예요. 심산이 인상분한 분이. 그런데 그 친일파들하고 이승만하고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이승만의 도움 없이 이게 자기들이 권력을 못 유지하니까. 그 계열들이 지금 이제 뉴라이트가 되어가지고 또 이승만 띄우고 지금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이 향교철도도 그런 거예요. 친일에 들어가니까. 이 신간회 중에서 전국에서 서울 이 땅에 본부가 있다면 평양지회가 그 다음 규모고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안동지회입니다. 안동지회 회원은 700명입니다. 도쿄지회장은 조헌영이라는 분입니다. 조헌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훈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교토지회로 지도해요. 그래서 좌우합작에서는 참 경북 사람들이 참 앞서가요. 마지막을 장식한 독립군들이 저죠. 1940년도 들어서 징용 반대, 징병 반대 그러한 투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대구 사범학교였고 대구 상업학교, 안동 농림학교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농민들의 단체들 일본 지역에서 경북 사람들이 펼친 투쟁 단체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일제 말기에 문인들이 친일하지 않은 문인들이 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전에 문인단체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264 평전을 내면서 서울의 첫 문장이 일제 말기에 친일하지 않은 문인을
친일을 한 의학자 찾습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말 큰 사전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은 사전 하나 만드는데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낱말 카드를 만드는데 10년, 20년, 30년 한 생애가 됩니다. 이 사람은 변절하면 못합니다. 문학은 매우 낭만적이어서 술 한잔 먹으면 하루 저녁에 작품이고 확 나오기도 하고 확 불사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잡혀 들어가고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동주와 이육사가 없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문학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육사는 초급 장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1932년에 남경에 가서 의열단에서 만든 군사간부학교, 즉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원총의 명사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다가 잡혀서 그 다음 나온 뒤에 대구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글을 쓰죠. 그 이육사는 자기가 내가 왜 저항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내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우리 동네에 이육사 문학관 톱낭춘하고 있죠. 그 원천이란 마을은 동쪽에 왕모산 동쪽에 별이 떠서 서쪽으로 칠 때까지 한 기억 동안 우리 마을 아이들은 경전을 배웁니다. 경전을 쭉 외우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경전을 가서 외우는데 그러고 어른들 앞에 가서 이제 그 외운 걸 이제 낭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면서 물미가 나중에 터지면서 뜻이 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가슴 속에 이렇게 하나의 쐐기물처럼 이렇게 세워놓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에게는 살아가야 하는 규모라고 규모이. 그래서 이 원천마을 사람들이 저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초등학생들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일본하고 싸우러 갈까요? 이제 이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왜 그때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과제가 우리 프로야 과제가 나라를 살려내는 거죠. 이제 나라가 막 무너질 때는 무너지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막 담벼락 이렇게 나무를 대고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는 살려 세우는 거죠. 그게 최고의 과제죠. 그 이후의 과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나라를 우리가 되찾았지만 남은 불강되었을 때는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못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해서 저도 대구 비산동에서 태어났으니까 비산동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저 7살 때까지 길거리에서 큰 드럼통에 죽 써서 아침에 나가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 절대 빈곤 사회에서는 절대 빈곤이 제일 큰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핏죽을 먹으면서도 학교를 다니고 또 아이들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 다음 뭐려고 합니까? 이제 권리를 요구합니다.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 그 권리는 반대복을 안 주면서 계속해서 억지로 그렇게 되면 민주화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가 큰 과제를 되는 산업화, 인권의 문제가 등장할 때는 민주화가 다 그 시대의 과제입니다. 지금의 과제는 뭔가? 저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과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민중의 이기주의. 이게 동네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노사 문제가 특히 심한 동네, 이기주의. 또 다양하게 원뿌리가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모여든 이 군이나 울산 같은 공단 지역들. 이기주의. 뭘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특히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편을 가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정신이 탁 나와서 이쪽에 앉은 분들은 좌파고 이쪽에 앉은 분들은 우파네요. 이게 자꾸 국민들을 편가다가지고 가만히 있는 놈을 나를 왜 편가해? 화난 사람하고 영양 사람하고 뭔 싸움이 있다. 자꾸 편가는 정치인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을 보수 수국골통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보수. 인정. 나아가야 하는 혁신의 진보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소통과 정화, 화합도 해주고 우리 역사를 딱 돌아보면 독립운동사 속에 이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 경상북도의 특징입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이 의병을 일으켰죠. 가정승부가 헤쳐나가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혁신유림이라고 해서 대공운동 헤쳐나오고 또 사회주의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등 돌리고 다 전국이 등 돌리고 있을 때 통합하자. 그 두 번의 통합도 모두 다 승진주자로 나선 게 경북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역사는 저는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독립운동사가 전 세계의 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한국이 제일 강하고 그 중에서 경북이 제일 강하고 경북의 내용이야말로 이렇게 참 좋은 내용을 가득히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해서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욕심내지 말고 제대로 풀어가는 경북 사람이 된다면 한국 정신의 창, 우리 경상북도의 정신이 한국의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나라 사람, 그분들의 순서, 지금의 나라 사람 순서, 우리 순서입니다. 그런 걸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주무시질 않아가지고. 교수님 연락 감명 받으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 독립사 원활히 1차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강좌는 매주 15일 이 장소에서 참가하신 분들 다 1차 강좌에